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제가 사는 동네는 엄청나게 파란 하늘이 보이는 화창한 날씨입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떻습니까?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호주 연방정부 재무부 장관 짐 차머가 지난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노력하고 잘한 거다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 분기까지 4% 평균 임금이 인상된 것인데 이는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기는 합니다. 9월 분기에만 1.3%가 상승하였는데 이 당시에 가장 저임금층의 소득은 6.7%, 두 번째 낮은 임금층은 5%가 인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 말하면서 동시에 정부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짐은 이번 5월 정부 예산안 발표할 때 고물가에 대항한 저소득층 대상 생활비 지원책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고 하면서 며칠 전에 안소니 알바니지가 한 관련 발언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엄청 벌어가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이 지들의 고객들에게 지들 이익을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한다, 압박하였습니다. ACCC와 자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의 주 내용은 식료품 가격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면서 대놓고 표시를 내었습니다. 육류나 과일, 채소 가격의 공급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도 떨어져야 한다, 이런 대화도 나눈 적이 있다. 그러면서 슈퍼마켓 판매가 책정에 관한 법안 검토도 할 수 있다면서 슈퍼마켓한테 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당에서 농장에서 뭘 실컷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슈퍼마켓 납품을 하여도 정작 슈퍼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면서 대형 슈퍼마켓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회에서도 콜스하고 우럴스하고 가격 담합에 관한 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아무리 오른다고 하여도 현재 삶에 쪼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물가 잡는 것이 더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찔끔찔끔 뭐 하는 듯한 표시만 내는 듯 느껴집니다. 슈퍼마켓 가격 담합에 대한 의심이야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야 정부가 슈퍼마켓 저것들이 지들 돈 벌어가겠다고 서민들 니들이 생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부도 좀 안 됐다 보면. 프롭트랙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각 주의 수도에서의 주택 임대료가 13.2%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수도의 주택 임대료 중간 가격은 현재 주에 600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로 시드니와 멜번, 퍼스가 임대료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올랐다 싶은데 2022년에 18%가 올라간 것에 비하면 뭐 좀 덜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좀 줄어들고 있나 보다, 뭐 이딴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올라가도 한참 올라간 수치라서 뭐 딱히 느낌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 올라서 20불에 사 먹다가 이제 19불 해줄게 그러면 그걸 싸졌다고 합니까? 그냥 계속 비싼 거지. 여튼 국가 전체적으로 12월 분기, 그러니까 이제 10월부터 12월 사이 주택 임대료 중간 가격은 1.8%가 올라가서 주에 580불을 기록하였고 이는 1년 전과 비교해서 11.5%가 올라간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렌트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시드니가 17.2%, 멜번이 15.6%, 브리즈번이 16.7%가 올라가서 아파트 임대료 상승폭 실로 대단했었답니다. 그나마 지방지역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지방지역 평균이 6월 이후 주에 500불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돈 벌어서 렌트비 내면 남는 것이 딱히 없는 상황에 이미 도달했거나
그런 상황으로 진행 중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진작부터 녹색당은 국가의 개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들이 할 일이 아니다. 주정부한테 떠넘기고 있고, 주정부는 그냥 임대료보다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어찌어찌 손보겠다. 뭐 이 정도? 아주 미온적인 대책만 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Everyone's Home이라는 단체의 대변인은 정부의 민간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임대료의 증가는 고물가에 고생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주택 임대료가 팍팍 오르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러기에 주택 임대료의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호주 역시도 국가 차원의 개입이 있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도 호주의 정치인들 귓구녕은 뭔가에 꽉 막혀있는 상태이고, 시야는 지들 밥벌이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만간에 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적다 기보다는 그냥 없을 것이다. 빅토리아주 보건부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에 몇 차인지도 이제 모를 새로운 코비드 확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확산을 이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의 이름은 JN1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게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7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숫자가 377명으로 지난 몇 주간 계속 상승 중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갔지만 지난 5, 6월에도 뭐 확산세가 있었는데, 당시 7일 평균 병원 치료 환자 숫자가 488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확산은 지난 11월부터 시작하여서 꾸준히 지금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보건당국에서는 특히 코비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을 하고, 콧물이 난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기침이 난다든가 숨이 차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테스트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코비드 치료약이 있는데 자신이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하긴 뭐 요즘 버스 몰다 보면 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기 전에 마스크를 꼼꼼하게 착용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 몇 개 정도는 여분으로 잘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도 이놈의 코로나 진짜 지겹다. 지겨워. 퀸슬랜드에 있는 프로소파인이라는 강의 한 강가에 있는 낚시 포인트를 방문한 한 여성이 거기서 악어를 낳고 있는 모습을 보고 퀸슬랜드 환경부에 이 지역 낚시를 금지해달라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죽은 상어 고기를 미끼로 강변에서 악어를 잡고 있었는데, 영상으로 봐서 뭐 악어 잡아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악어 가지고 놀고 놀리고 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퀸슬랜드 법으로는 악어나 딩고나 뭐 이런 위험한 동물들한테 먹이 주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뭐 법이 아니어도 야생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그냥 자연에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냅둬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먹이를 준다거나 또 뭐 그거 가지고 놀리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가 악어입니다. 악어. 자신은 물론 주변에 호기심 때문에 몰려든 구경꾼들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 지점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을 더 강화하면 되는 거지, 나름 지역에 사는 사람의 일부를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대로 막아버리는 것은 잘못된 대처라는 것입니다. 이 악어 역시 여기 지역 주민들의 삶의 하나인 것이, 이미 이 악어가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악어라서 부프헤드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프헤드는 총길이 4m에 육박하고 나이는 꽤 들었다고 알려졌으며 아주 못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근처도 가기 싫은데 역시 퀸슬랜드 사람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복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